간병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관련 요인, 병가 사용 여부, 휴게시간 만족도, 일일 평균 허리에 부담이 큰 업무 시행 횟수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경동대학교 간호대학 황지원입니다. 발표의 기회를 주신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에 감사 인사드리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저출생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 집단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에 걸쳐 고령사회에 진입한 유럽과 달리 한국 사회는 20여 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기대 여명이 높아져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남자 80.6세, 여성 86.6세, 평균 83.6세로 수명이 연장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 인구의 60% 이상이 만성질환에 유병되어 있고 일일 평균 9.8알의 약을 복용하는 상태에서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50년 한국 인구의 15%가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간병인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조건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간병인의 건강 상태는 돌봄 수혜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형태가 지금 현재 간병의 특성이고 여성에게 국한되어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의 취약성과 의존성을 보완하기 위한 돌봄의 가치는 현재도 비가시적이면서 가치절하되어 있어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된 그림자 노동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서 간병의 의미와 간병인이 처한 현실에 재조명을 하고 간병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 결과가 노동 조건과 어떤 요인별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에 연구 문제는 일반적 특성, 휴게 환경, 업무 내용, 그런 범주의 세부 요인들에 따라서 간병인의 주관적 인식하는 건강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또 일반적 특성, 휴게 환경, 업무 내용 범주의 세부 요인들 중에서 간병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 상태에 차이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으로 간병인의 노동 환경과 규모를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병 업무 외에도 가사노동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적 의료행위를 강요받고 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2017년 제5차 근로환경 조사 결과 전국 26만 3,767명이 간병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나이 많은 간병인들이 이에 종사하고 있는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포함한 돌봄 노동 제도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돌봄의 영역에서 의료와 간병이 혼재되어 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돌봄 노동자 직업별 역할, 규정, 자격 차이에 분명히 구분이 있는데요. 그 간병의 역할에서 구분해 본다면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은 자격 혹은 교육 이런 것에 배제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육을 받거나 혹은 국가가 인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시험을 거쳐 부여받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은 이렇게 교육적 측면과 자격 측면에서 공식적인 어떤 자격 부여와 그렇지 않은 거에 차이가 있으나 간병인이 수준이 낮다라고 이야기는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의 경우, 재가 서비스의 경우 3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3시간을 근무하고 다른 형태의 근무를 또 찾아봐야 되는 상태인 거고 노동 부분을 찾아봤을 때 가장 비슷하면서 할 수 있는 것,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한 곳은 간병인이기 때문에 3시간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그 나머지는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의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낮은 임금과 노동 강도가 높다 보니까 차라리 개인 간병을 선택해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병인을 포함한 돌봄 노동 제도를 알아보기 전에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어떻게 노동을 분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대분류는 서비스 종사자이고 중분류는 돌봄, 보건, 개인 생활 서비스, 소분류에서는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세세 분류에서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으로 이렇게 세세 분류가 나누어집니다. 한국 고용직업분류에 의하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나눠지는데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은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직에 해당하며 돌봄 서비스 간병육아, 돌봄 서비스 종사자 550번 이렇게 분류 들어갑니다. 보건의료 종사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간병인의 노동 실태를 보면 노동력의 중개기구, 병원,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다수가 관련되는 다면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구조입니다. 누구에게 노무를 제공하는지가 불분명한 특수고용 노동자이고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었고 장시간 노동, 중간 착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91조의 15항 보면 기존의 특수 형태의 근로자가 노무 제공자로 변경되었으나 간병인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여전히 법 테두리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도 가사 사용인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간병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회에서도 명시적으로 제외된 상태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연구 설계입니다. 간병인의 근무 조건, 휴게 환경, 업무 내용 등 범주의 각 세부 요인들과 주관적 건강 상태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서 지원하고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서 진행한 간병 노동자 건강권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중에 수집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강원, 대구, 경북, 충북 5개 지역의 간병인을 대상으로 연구 윤리 관련 사항의 설명을 듣고 동의한 자에 한정해서 설문이 진행되었고 총 300부 중에 272부를 최종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도구로는 주관적 건강 상태로 OECD 국가 간 비교 및 통계청 지표 체계 중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참고로 해서 건강군과 불건강군의 정의를 하고 이에 따라 코딩을 했고 간병인 노동실태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실태 조사가 기준으로 해서 근무 조건 5문항, 휴게 환경 4문항, 건강상태 4문항, 근골격계 질환 4문항, 사고 및 감염 관련 문제 3문항, 비인격 대우와 부당한 경험 3문항, 총 7개 범주에 총 20개 질문을 세부 요인으로 해서 설문지를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설문지를 승인받아 저희가 자료 분석을 할 수 있었고 그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 특성 중에 성별은 주관적 건강 상태와 유의한 연관성이 좀 관찰되기는 했지만 연령은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병가 사용 여부, 휴게 시간 만족도, 일일 평균 허리에 부담이 큰 업무 수행 횟수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에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부분들을 통계화하였습니다. 이 결과 병가를 사용하는 여부, 아픈 적이 없었다고 응답한 그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쉴 수 있고 쉰다고 응답한 그룹이 건강군에 속할 확률은 91.1%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쉴 수 있지만 쉬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쉴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있지만 만약에 쉬게 되면 소득이 감소하거나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하는 수 없이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그룹일 경우에는 94.2%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휴게 시간 만족도는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그룹이 건강군에 속할 가능성은 91.6%로 유일하게 감소하였고 일일 평균 허리에 부담이 큰 업무 수행 횟수는 1에서 2회일 경우에는 91.7%가 유의하게 감소, 3에서 4회일 경우에는 90.7%, 5회 이상일 땐 92.3%를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병가 사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병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제약이 생길 수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에 불건강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일일 평균 허리에 부담이 큰 수행 횟수도 하루에 1회에서 2회를 하던 3에서 4회를 하던 5회 이상을 하던 간에 불건강 측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고 5회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낮은 퍼센테이지인 92.3%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고찰 및 재원입니다. 간병 노동 및
간병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들의 노동권에 대한 이들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표준화 진행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간병인의 건강에 대한 선행 연구 미비로 선행 연구에 비교를 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별, 연령 등 일반적 특성은 주관적 건강 상태에 통계적으로 관련성을 찾을 수가 없었고, 다만 병가의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사용하더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불건강 형태로 영향을 준다. 휴게시간 만족도도 마찬가지였고, 일일 평균 허리에 부담이 큰 업무 수행을 횟수가 늘어날수록 불건강에 주관적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였으나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아 각 그룹별 미세한 차이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더 많은 표본수를 가지고 간병인의 노동 형태, 노동 상황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간병에 대한 업무 표준화를 바탕으로 간병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 노력에 이 세 가지 요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 휴게시간 만족도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혹은 일일 평균 허리에 부담이 되는 수행 업무 횟수가 이 간병인들의 건강, 주관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힌데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정책적 제언 그리고 더 많은 논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